한겨울 산길, 눈 속에 묻혀가는 노인을 마을 사람 둘이 못 본 척 지나쳤다. 혼자 남은 처자가 그 노인을 등에 업었다. 아비는 이유도 대지 않고 당장 내쫓으라 하였다. 처자는 듣지 않았다. 노인이 회복되어 떠난 뒤 마을 노파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왜 한겨울에 혼자 이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는지. 처자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자신이 살린 노인이 아비를 죽이러 오던 사람이었다. 원수를 살린 것이 원수의 딸이었으니 하늘이 장난을 친 것인가, 아니면 하늘도 이 일의 끝을 모르는 것인가. 처자는 노인을 찾아 주막으로 갔다. 단둘이 마주 앉았다. 노인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있었다. 이 이야기가 어디서 끝나는지 끝까지 읽어보시길.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이야기는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왔다. 10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첫눈이 내렸고 섣달에 접어들어서는 며칠씩 이어지는 폭설이 마을 전체를 덮어버렸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그 고을은 원래도 눈이 많은 곳이었으나 그 해만큼 깊이 쌓인 것은 노인들도 기억에 없다고 하였다. 우물 두레박이 얼어붙고 지붕 처마의 고드름이 어른 팔뚝만큼 굵어지고 소들이 외양간에서 발을 구르며 추위를 견디는 소리가 새벽마다 마을 안을 채웠다. 섣달 금음 전날이었다. 윤소전은 새벽 일찍 잠에서 깼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가니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마당 가득 쌓인 눈 위에 별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부엌에서 불씨를 살려 방을 데우고 부뚜막에 물 한 솥을 올린 다음 그는 지게를 걸머졌다. 땔감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마당 한 귀퉁이에 쌓아두었던 나무가 바닥을 드러냈고 장에 나가 사오려 해도 금은 무렵은 장이 서지 않았다. 산에 올라 직접 해오는 수밖에 없었다. 어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윤소전은 깨우지 않았다. 어미는 지난 가을부터 무릎이 좋지 않아 긴 걸음을 걷기 어려웠고 아비 윤참봉은 사흘 전부터 읍내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집 안에 장정이라곤 없었다. 산은 고요하였다. 눈이 그친 지 이틀이 지났음에도 나뭇가지에는 아직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발목까지 눈이 차올랐다. 바람이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윤소전은 산자락을 따라 난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며 눈 쌓인 나무들을 살폈다. 마른 가지를 꺾어 지게에 얹고 쓰러진 나무 곁에 앉아 손도끼로 굵은 가지를 쳐내는 사이 동이 트기 시작했다.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자 산의 윤곽이 드러났다. 소나무 굴락 너머로 능선이 보이고 그 아래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좁은 고개가 있었다. 그 고개는 이 마을에서 옆 고을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는데 한겨울에는 거의 아무도 다니지 않는 곳이었다. 그때 윤소저의 발이 멈추었다. 고갯길 어귀, 바위 옆에 뭔가가 있었다. 처음에는 눈 속에 묻힌 나뭇가지 더미인가 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형체가 달랐다. 사람이었다. 눈 위에 쓰러진 채 몸의 절반쯤이 눈에 덮여 있는 사람이었다. 윤소전은 지게를 벗어 옆에 세워두고 달려갔다. 노인이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백발에 가까운 흰 머리카락이 눈 위에 펼쳐져 있었고 얼굴빛은 흙빛에 가까웠다. 입술에 동상의 기색이 있었고 손가락은 구부러진 채 굳어 있었다. 그러나 눈을 감지 않고 있었다.
반쯤 뜬 눈이 하늘을 향하고 있었는데 그 눈에 아직 빛이 있었다. 살아있다. 윤소저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어깨를 잡았다. 어르신, 눈 떠보시오. 제 소리 들립니까? 노인의 입술이 조금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윤소저는 노인의 몸에 쌓인 눈을 걷어내고 손으로 노인의 뺨을 문질렀다. 살갗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상태로 두면 해가 더 오르기 전에 죽는다. 마침 그때 아래쪽 오솔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마을에서 나무를 하러 올라오는 두 사람이 보였다. 이웃에 사는 임서방과 그 처남이었다. 거기 잠깐요. 윤소저가 손을 흔들었다. 두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쪽을 바라보았다. 윤소저가 노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노인이 쓰러져 있소. 좀 도와주시오. 두 사람이 잠시 서 있다가 서로 눈을 마주쳤다.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임서방. 윤소저가 다시 불렀다. 임서방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꾸하였다. 소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고갯길에서 혼자 쓰러진 노인이면 어디서 흘러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거요. 섣불리 건드렸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그러고는 산 위쪽으로 사라졌다. 윤소저는 잠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아직 눈을 뜨고 있었다. 윤소저는 지게를 도로 걸머쥐고 그 위에 올려두었던 나뭇가지를 모두 내려놓았다.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 노인에게 등을 내밀었다. 사람이 나무찜보다 무겁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산에서 나무는 또 해올 수 있지만 이 사람을 지금 이 자리에 두면 해는 해올 수 없다. 노인을 업고 일어서는데 2번 실패하였다. 3번째에 겨우 무릎을 폈다. 눈길을 한 걸음씩 내디디며 산을 내려오는 동안 하늘은 완전히 밝아 있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를 무렵 윤소저의 다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다. 노인의 무게가 예상보다 무거웠고 눈길이 예상보다 깊었다. 마을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 처자가 낯선 노인을 업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멈추어 서서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렸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다. 마을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윤참봉댁 소저가 웬 노인을 업고 오네. 저 노인 어디서 온 사람이래. 모르지. 고개 넘어온 사람이면 이 마을 사람이 아닌 건데. 쓸데없이 데려다 뭐 하려고. 윤소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집 대문을 발로 밀어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옆 작은 방 앞에 섰다. 골방이었다. 창고로 쓰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비어 있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미가 나왔다. 윤소저의 어미 강씨는 마루에 서서 딸의 등에 업힌 노인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뭐냐? 산에서 쓰러진 노인입니다. 골방에 뉘이겠습니다. 안 된다. 어디서 굴러온 사람인지 누가 알아. 데려다 두면 나중에 무슨 소리 들을지. 지금 두지 않으면 얼어 죽습니다. 강씨가 입을 다물었다. 딸과 어미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에도 노인의 무게가 윤소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강씨가 결국 옆으로 비켜섰다. 윤소저가 골방 문을 열고 노인을 방바닥에 눕혔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온전하지 않았으나 입술에 미세한 떨림이 생겨 있었다. 숨결은 얕았다.
윤소전은 서둘러 화로를 가져다 방 안에 들이고 마른 소미불을 두 채 찾아다 노인의 몸 위에 덮었다. 손발을 쳐다보니 동상이 시작된 듯 발가락 끝이 검붉게 변해 있었다. 따뜻한 물을 떠와 천에 적셔 노인의 입술을 죽여 주었다. 노인이 반사적으로 삼키는 동작을 하였다. 살 것이다. 한참 지나 어두워질 무렵에야 아비 윤참봉이 읍내에서 돌아왔다. 마당에 들어서다 골방에 불빛이 있는 것을 본 윤참봉이 걸음을 멈추었다. 저 방에 누가 있느냐? 어미 강씨가 대청마루에서 내려오며 조용히 말하였다. 소저가 산에서 데려온 노인입니다. 고갯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윤참봉이 골방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조금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등잔 불빛 속에 눈을 감고 누운 노인의 얼굴이 보였다. 윤참봉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그게 무엇인지 강씨는 알아채지 못하였다. 그러나 안에서 노인을 돌보다 고개를 든 윤소전은 아비의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이 이상하였다. 모른다는 눈빛이 아니었다. 어떤 것을 알아보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 눈빛이 빠르게 지워졌다. 윤참봉이 문을 닫았다. 빨리 내쫓아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문 밖에서 낮게 말하였다. 아비님, 내쫓으라고 하였다. 지금 내쫓으면 죽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참봉이 다시 말하였다. 이번에는 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죽든 살든 내 알바 아니다. 윤소저가 일어서서 문을 열었다. 왜 그러십니까? 윤참봉이 딸을 보았다. 딸이 아비를 보았다. 아비의 눈이 딸의 눈을 피했다. 어서 들어가거라. 그것이 전부였다. 윤참봉은 안채로 들어가 버렸고 그날 밤 저녁도 먹지 않았다. 윤소전은 그 침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노인을 내보내지는 않았다. 노인은 사흘을 앓았다. 첫날은 의식이 거의 없었다. 열이 올랐다가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랐다. 윤소전은 골방 옆 작은 방에서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틈틈이 들여다보았다. 어미 강씨는 시큰둥하게 굴었으나 밥상을 차릴 때 미음 한 그릇을 더 올렸다. 이튿날 저녁 노인이 눈을 제대로 뜨기 시작하였다. 윤소저가 미음을 가져다 놓자 노인이 천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처자를 보았다. 눈빛이 생각보다 또렷하였다. 흰 수염에 깊게 패인 주름, 그러나 눈만은 아직 노인의 것이 아닌 것 같은 눈빛이었다. 여기가 어디냐? 노인이 물었다. 목소리가 거칠고 낮았다. 충청 어귀 마을입니다. 산에서 쓰러지신 것을 제가 업어왔습니다. 노인이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살았구나. 그것이 처음으로 나눈 대화의 전부였다. 노인은 말이 없었다. 미음을 받아 먹었고 이불을 덮어주면 받았고 아프냐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무슨 사람이냐 물으면 대답하지 않았다. 어디서 오셨냐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눈만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었다. 골방 문틈 사이로 마당이 보였다. 노인은 그 문틈으로 마당을 자주 바라보았다. 윤참봉이 마당을 가로지를 때면 노인의 눈이 그 움직임을 끝까지 따라갔다. 윤소전은 그것을 몇 번 눈치챘다. 마음에 걸렸으나 물어보지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노인이 처음으로 스스로 앉았다. 몸을 일으켜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마당에 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고 있었다. 윤소저가 따끈한 죽을 가져다 주었다. 노인이 죽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그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다. 신세를 졌구나.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이 죽 그릇만 내려다보았다. 최가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었습니까? 산을 넘어오는 길이었다. 고갯길을 이 추위에 혼자 넘으시려고요?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죽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씹는 속도가 느렸다. 보릴이 있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며칠이 지나면서 노인은 차츰 기력을 회복하였다. 밥을 먹게 되었고, 방 안을 걷게 되었고, 결국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 수 있게 되었다. 마당에 나온 노인을 본 아비 윤참봉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안채로 사라졌다. 어미 강 씨는 노인에게 그다지 살갑게 굴지 않았으나 끼니는 빠뜨리지 않았다. 노인도 강 씨에게 따로 말을 걸지 않았다. 윤소저는 이 집 안에 뭔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느낌을 점점 강하게 받기 시작하였다. 아비의 눈빛, 어미의 미묘한 침묵, 노인의 말을 아끼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어딘가 하나의 실로 이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실의 끝을 잡지 못하였다. 노인이 그 말을 한 것은 회복된 지 1회째 되던 저녁이었다. 윤소저가 등잔에 불을 켜고 저녁 밥상을 들고 골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노인은 무릎을 세우고 앉아 창 너머 어두워지는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윤소저가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하였다. 드시지요. 노인이 고개를 돌렸다. 처자를 보았다. 그러더니 처음 보는 어조로 물었다. 그 전까지 노인은 언제나 낮고 무감한 목소리로 말하였는데 그때는 달랐다. 짧고 직접적이었다. 네, 아비 성이 윤가냐? 윤소저가 멈추었다. 그렇습니다. 노인이 처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복잡하였다. 윤소저는 그 눈빛에서 여러 가지를 읽으려 하였으나 확실한 것은 잡히지 않았다. 분노인가, 슬픔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그렇구나. 노인이 말하고 다시 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윤소저가 자리를 뜨지 않고 물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어르신. 한참 후에 노인이 입을 열었다. 아는 이름이다. 그것이 전부였다. 윤소저가 방을 나왔을 때 가슴 안에 뭔가가 걸린 느낌이 들었다. 마치 겨울 소나무의 가지처럼 무게는 크지 않으나 작고 신경이 쓰이는 것. 그날 밤 안채 쪽에서 아비 어미의 낮은 다툼 소리가 들렸다.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윤소저는 방 안에서 눈을 뜨고 누워 그 소리를 들었다. 언성이 높아지다가 잠잠해졌다. 그러다 윤참봉의 방문 여닫히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마당을 가로질렀다. 골방 쪽으로 향했다가 멈추었다. 긴 침묵이 있었다. 그러다 발소리가 되돌아갔다. 윤소저는 그것을 모두 듣고 있었다. 사흘 후 노인이 떠났다. 이른 아침 노인이 스스로 짐을 챙기는 것을 본 윤소저가 말렸다. 아직 더 쉬셔야 합니다. 충분히 쉬었다. 어디로 가십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섰다. 아직 눈이 녹지 않아 마당은 희었다. 윤소저가 따라 나갔다. 노인이 대문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윤소저에게 마주 섰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굽혔다. 한 번이 아니었다. 세 번이었다. 그 절이 어딘가 예사롭지 않았다. 고맙다는 절이기는 하였는데 그 안에 다른 무게가 섞여 있었다. 신세 많이 졌다. 몸조리 잘 하십시오. 노인이 대문을 나섰다. 윤소전은 대문 앞에 서서 노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천히 마을 길을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한참 후까지 눈에 남았다. 노인이 떠난 지 닷새째 되는 날이었다. 윤소저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마을 어귀에서 노파 하나를 만났다. 그 노파는 복술래라고 불리는 이로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었다. 이 고을 사람이라면 거의 모르는 것이 없었고 알면 반드시 말하고야 마는 성품이었다. 노파가 윤소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었다. 소저, 그 노인 보내버렸다지. 기력이 회복되어 스스로 떠나셨습니다. 노파가 혀를 찼다. 그런데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랬느냐? 최가 어르신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노파가 윤소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최가라면 최봉출 최펑초이다. 저쪽 고개 너머 청수골에서 살던 사람이야. 이 마을에서는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름이지. 아느냐, 모르느냐? 모릅니다. 노파가 잠시 주변을 살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이 마을 쪽으로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는지 아느냐? 내 아비한테 원한이 있어서다. 윤소저가 그 자리에서 굳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들어봐라. 한 15년 전 일이다. 그때 최봉출이 청수골에서 제법 넓은 논을 갖고 있었어. 선대에서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서 내 아비한테 돈을 빌렸지. 논 문서를 담보로 잡히고서. 노파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이듬해에 내 아비가 그 문서를 그냥 자기 것으로 해버렸어. 약조한 기한 전날에 사람을 보내 돈을 갚겠다고 했는데 내 아비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넘겨버린 다음이라 받을 방법이 없었지. 최봉출이 관가에 호소했으나 당시 수령이 내 아비 편이었어. 그 논이 없어지고 나서 최봉출 집안이 망했다. 아들 하나는 그 겨울에 굶어서 죽었고 윤소저의 두 손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다. 최봉출이 그 이후로 몇 해에 한 번씩 이 마을 쪽으로 온다는 소문이 돌았어. 복수하러 온다고. 그런데 번번이 고개 앞에서 마음을 돌렸다고 하더군. 그런데 이번에는 드디어 고개를 넘어오다가 쓰러진 거야. 노파가 윤소저를 바라보았다. 소저가 구해준 그 노인이 바로 그 사람이야. 내 아비를 죽이러 오다가 쓰러진 사람. 윤소저는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하였다. 장바구니가 손에서 기울었다. 그것을 붙들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마을 어귀의 나무들이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노파가 혀를 다시 찼다. 하늘이 장난을 쳤구나. 원수를 구한 게 원수의 딸이니. 윤소저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발이 무거웠다. 마당에 들어서서 골방 쪽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누워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이불이 개켜진 채 있었다. 노인이 직접 개어 놓은 것이었다. 그날 밤 윤소저는 아비의 방 앞에 섰다. 문 밖에서 인기척을 하자 안에서 기척이 있었다. 들어오라는 말 없이 기다리다가 윤소저가 직접 문을 열었다. 윤참봉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을 펴놓고 있었으나
읽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딸이 들어오자 책을 덮었다. 왜? 윤소저가 방 안으로 들어와 아비 맞은편에 앉았다. 바닥에 그대로 앉았다. 방석도 없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해라. 윤소저가 아비를 보았다. 최봉출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윤참봉의 얼굴에 무언가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이 역력하였다. 모른다. 아비님, 모른다고 하였다. 윤소저가 시선을 내리깔지 않았다. 제가 산에서 데려온 노인이 최봉출 어르신입니다. 윤참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표정이 없어졌다. 무표정이란 것이 때로 표정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한다. 15년 전에 그 어르신 논문서를 빼앗으셨습니까? 빼앗은 것이 아니다. 처음으로 윤참봉이 대꾸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정당한 담보 처리였어. 약조한 기한을 못 지킨 것은 저쪽이야. 약조한 기한 전날 밤에 명의를 넘기셨다고 합니다. 윤참봉이 입을 다물었다. 그 논이 없어진 뒤 최 어르신 아들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방 안에 침묵이 깔렸다. 등잔불이 조금 흔들렸다.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냐. 윤참봉이 낮게 말하였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였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윤참봉이 고개를 돌렸다. 딸을 보지 않으려는 것 같았다. 나가라. 아비님, 나가라고 하였다. 윤소저가 일어섰다. 문을 열다가 멈추었다. 제가 그 어르신을 살렸습니다. 그 어르신이 이 집을 향해 오는 길이었다는 것도 이제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윤참봉이 대꾸하지 않았다. 윤소저가 방을 나왔다. 마당은 어두웠다. 하늘에 별이 없었다. 구름이 끼어 있었다. 내일 다시 눈이 올 것 같았다. 이튿날 아침 윤소저는 마을 사람에게 물어 최봉출이 어느 주막에 묵고 있는지 알아냈다. 마을에서 10리쯤 되는 길목에 주막이 하나 있었다. 청수골 방향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최봉출이 그곳에서 이틀째 묵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다. 노인이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채 그냥 걸어갔다가 거기서 더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윤소저가 솜저고리 위에 두꺼운 겉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어미 강씨가 마루에서 물었다. 어디 가느냐? 볼 일 있습니다. 강씨가 더 묻지 않았다. 딸의 눈빛을 보면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리 길은 길었다. 눈이 남아있는 길을 걸으면 더 길었다. 윤소저는 걸으면서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았다. 아비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인지, 노인의 복수를 말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 서는 것인지. 정리되지 않은 채로 주막 앞에 도달하였다. 주막은 낡은 집이었다. 마당에 볏짚이 쌓여 있고 처마에 고드름이 달려 있었다. 주인 여자가 붓두막 앞에 앉아 있다가 처자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최봉출 어르신이 여기 묵고 계십니까? 주인 여자가 윤소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저 방에 계신데. 누구요? 아는 사람입니다. 안쪽 방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안에서 소리가 났다. 누구냐? 윤소저입니다. 긴 침묵이 있었다. 그러다 문이 열렸다. 최봉출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 눈빛이 복잡하였다. 놀람과 경계가 섞인 눈빛이었다. 그러다 옆으로 비켜섰다. 들어오너라. 방 안은 좁았다. 벽 한쪽에 낡은 보따리가 있었다. 화로 하나가 가운데 있었고 그 옆에 술 한 잔이 놓여 있었다. 아직 마시지 않은 것 같았다. 아침부터 술을 앞에 두고 마시지 않은 채 앉아 있는 사람. 윤소저가 자리에 앉았다. 최봉출도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서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느냐? 마을에서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마을 쪽으로 오셨는지. 최봉출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왔느냐? 말리러. 잘 모르겠습니다. 윤소저가 솔직하게 말하였다. 말리러 온 것인지, 아비 편을 드는 것인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르신을 한 번은 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최봉출이 처자를 바라보았다. 내가 나를 업어왔을 때 나는 이미 거의 다 됐다고 생각하였다. 그 추위 속에서 1시간만 더 있었으면 눈을 못 떴겠지. 그런데 내가 왔어. 노인이 술잔을 손으로 감쌌다. 마시지는 않았다. 처음에는 모른 척했다. 내가 네 집 소저인지 알고 나서도 한동안은 내가 왜 살아났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 차라리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더 깔끔했을지도 모른다고. 어르신, 내 아비가 내 논을 빼앗았다. 그것은 사실이야. 그 논이 없어지고 나서 내 집안이 망하였고 그 이듬해 겨울에 큰아들이 죽었다. 스물둘이었어. 노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게 들렸다. 나는 그때부터 15년을 이것 하나 때문에 살았다. 복수하고 죽겠다고. 그런데 막상 고개를 넘어오려 하면 발이 안 떨어졌어. 아들 생각이 나면 발이 움직이고 고개 앞에 서면 발이 멈추고. 그걸 15년을 했어. 최봉출이 처음으로 술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이번에는 끝내자고 마음먹었지. 이 나이에 한 번 더 돌아가면 다음은 없으니까. 그런데 고개 절반쯤에서 쓰러졌어. 몸이 말을 안 들은 거야. 윤소저가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저는 아비가 잘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정당한 담보 처리든 아니든 기한 전날 밤에 명의를 넘긴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어르신 집안이 무너지고 아드님이 돌아가셨다면 그것은 아비가 져야 할 짐입니다. 최봉출이 윤소저를 바라보았다. 허나 그 짐이 어르신 손에서 나오면 어르신도 망가집니다. 어르신이 지금까지 아드님 생각 하나로 살아오셨다면 그것을 이 방법으로 끝내는 것이 아드님이 바라시는 것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최봉출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주막 처마의 고드름이 녹아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날이 조금 풀리고 있었다. 내 아비에게 죄를 빌게 하겠다고 그럴 수 있느냐? 노인이 물었다. 비아냥이 아니라 진짜 묻는 것이었다. 윤소저가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였다. 설득해 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최봉출이 술잔을 다시 내려놓았다. 돌아가라. 그것이 대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윤소저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봉출이 눈을 들었다. 어르신 눈에 아직 불씨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노인이 처자를 보았다. 그 눈빛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그래. 노인이 말하였다. 아직 있다. 윤소저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다. 주막 마당을 나와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마지막 대답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아직 있다. 그것이 솔직한 말이었다. 그리고 솔직한 말이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다. 최봉출이 주막에서 언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주막에 물어보니 엊그제 아침에 짐을 꾸려 떠났다고 하였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주인 여자도 몰랐다. 윤소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였다. 청수골 방향이었는가, 이 마을 방향이었는가. 알 수 없었다. 아비에게 말을 꺼낸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윤소저가 아비의 방에 다시 들어갔다. 이번에는 불러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다. 최봉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윤참봉이 굳어졌다. 주막에서 직접 뵙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르신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비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르신이 마음을 돌리기 전에 아비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윤참봉이 말이 없었다. 논 문서를 돌려드리십시오. 윤소저가 말하였다. 지금 그 논이 누구 명의인지 저는 모릅니다. 돌려드리기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르신 댁 아드님이 22에 죽었습니다. 아비님이 그것을 모르신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윤참봉이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나가라. 윤소저가 나갔다. 그날 밤 안채에서 기척이 오래 났다. 아비의 방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윤소저는 자신의 방에서 눈을 뜨고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다. 겨울의 마지막 바람 같은 소리였다. 곧 봄이 올 것이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녹은 눈은 물이 되어 흘러간다. 물이 흘러가면 그것이 남긴 자리가 드러난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 윤소저는 그것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봄이 왔다. 눈이 녹고 개울이 불었고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었다. 어느 날 윤참봉이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다. 아무 말도 없이 짐도 없이. 마당에서 그것을 본 윤소저가 어디 가시느냐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대문을 나서며 청수골 방향으로 걸어갔다. 윤소저는 마당에 서서 그 뒷모습을 보았다.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작고 납작한 보따리였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멀리서는 알 수 없었다. 윤참봉이 돌아온 것은 해가 저물어서였다. 빈손이었다. 보따리가 없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밥을 먹지 않았다. 밤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윤소저는 그것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하였다. 이튿날 아침 평소처럼 밥상이 차려졌다. 윤참봉이 나왔다. 상 앞에 앉아 밥을 먹었다. 말이 없었다. 평소와 다름없었으나 어딘가 달랐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은 사람의 모습과 무거운 것을 더 짊어진 사람의 모습은 때로 비슷하게 보인다. 윤소저는 아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해 봄 청수골에서
이 마을로 가끔 소문이 흘러왔다. 최봉출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었다. 거기까지는 여러 입에서 들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사람마다 달랐다. 어떤 이는 최봉출이 돌아온 뒤 조용히 살고 있다 하였고, 어떤 이는 아직 눈빛이 무섭다 하였고, 어떤 이는 그 아들 묘에 가서 오래 앉아 있었다더라 하였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윤소전은 그해 여름 혼담이 하나 들어왔으나 거절하였다. 어미가 답답해하였으나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다음 해에 또 혼담이 왔다. 그것도 거절하였다. 왜 그러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가끔 저녁에 마루에 앉아 청수골 방향으로 눈을 두었다. 그 산 너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노인이 하나 있다는 것을 그는 잊지 않았다. 불씨가 꺼졌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영영 확인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봄이 오고 눈이 녹았다. 아비는 빈손으로 돌아왔고 노인은 고향으로 떠났다. 불씨가 꺼졌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윤소전은 그 해도 그 다음 해도 혼인하지 않았다. 다만 저녁이면 가끔 마루에 앉아 산 너머 방향으로 눈을 두었다. 씨앗은 뿌려졌다. 열매는 보이지 않았다. 그것으로 충분한지는 그도 몰랐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조선 야담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